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확실히 장 초반보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은 3% 넘는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시장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오늘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힌트들 가득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흐름부터 먼저 챙겨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시원한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2,580선을 회복합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1% 가까운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4%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 상승세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은요, 상승폭이 더 큽니다. 3.42% 상승한 75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은요,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오전장에서는 매도하고 있었는데요.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건 이 외국인 매수세도 동참을 한 바가 있겠고요. 또 기관 1,97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나홀로 2,13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49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 1,348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892억 원, 역시나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개인이 나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네요. 저희 수급까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이슈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여행과 항공주들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노랑풍선과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무비자 여행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달 8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좀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한국을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에 포함을 한 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최대 15일간의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은 이 비자 발급받는 게 얼마나 좀 번거로운 절차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무비자 면제 조치로 인해서 중국 여행 수요도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찾는 여행객들이 2배 이상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이 한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4일부터 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8일까지는요,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여기 상무위원회에서 일단 그 중국 경기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가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좀 개선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은 항공, 이런 여행, 화장품까지 온기가 돌지만 더 나아가서는 카지노, 엔터, 게임주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시장이 좀 활기를 띠지만요. 최근 이 국내 시장에 좀 투자를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모이면 이렇게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국내 증시에 활력이 없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리고 뭐 수급이 불안정하다,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50조 원을 하회하면서 연초 수준으로 좀 회귀를 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을 팔고 나서 예금성으로 이렇게 이런 자기 증권 안에 넣어놓는 그런 예탁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또는 증권사에 맡겨놓는 그런 자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50조 원을 하회했다라는 거. 그만큼 증시의 활력도가 떨어졌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은 1,40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해외 증시로 국내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까다로운 상장 심사 절차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 상장을 앞둔 기업들 역시나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를 떠나는 기업들이라고 뽑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스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일정을 전면적으로 처리를 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어서 야놀자나 무신사 측에서도 미 증시 상장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었고 벤처 기업들은요 캐나다 증시에 또 상장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스테크라는 태양광 인버터 기업이거든요. 이 다스테크는 최근 캐나다 상장 추진을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시어스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LCM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셀 부품 전문 기업이고요. 한바이오, 바이오 기업 역시나 좀 캐나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점, 캐나다 증시에 상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가 국내 증시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아서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회도 훨씬 열려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뭐 쿠팡이나 네이버 웹툰과 같은 종목들 나스닥에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최근에 일단 상장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유지가 조금 더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밸류업 ETF 5,100억 규모로 상장이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기업 가치 평가 방안을 좀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후장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떠한 전략들 가져가야 될지 남아있는 시간 통해서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파트너님 오늘 이제 코스피 1%대, 코스닥 3%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제 뭐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 추세에 나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같이 이런 날만 좀 되풀이 되었으면 얼마나 네. 좋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미 국채 금리가 4.38 10년물이 오르다 보니 사실상 불안하게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쩐지 오늘 외국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매도 없이 약간의 매수이지만 150억에서 200억까지 매수를 하는 걸 보고 오늘 단기 트레이딩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미 대선을 이틀 앞두고 있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나 오늘 9시 40분이었습니다. 아주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이 맞다라는 속보를 통해 가지고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던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V자 급등을 내면서 시장을 모두 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한 여러분들 금투세가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에 이렇게 많은 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증명되었었죠. 자, 여러 사람들이 금투세하고 시장하고는 아니다라는 분들은 오늘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장중에 노무라 정권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브렘, 에코프로 가족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상향으로 또 잡고 움직이다 보니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양지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매수 의견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이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겹겹 호재라고 할까요? 특히나 또 중국입니다. 중국의 한국 비자 면제를 깜짝 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놀자주, 이 레저, 엔터, 카지노까지 동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지금 현재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단번에 뛰어 올랐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순매수가 한 1,200억에서 1,5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본다면 오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현 가운데 코스피가 1.6 하나로 5일선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자, 올해 한번 큰 변수가 없다면 2,500선은 이제는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오늘 매수 가담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을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코스닥이 길게 보게 되면 특히 올해 4월 이후에 60일선을 제대로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최대 저점을 보십시오. 현재 최대 저점, 어째 보면 조금 전에 이 코스피 이야기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는 740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저점에서 들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약보합 출발 이후에 3%대 장대 양봉을 내고 있고요. 자, 특히 올해 4월 이후에 처음으로 60일선까지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오후장에 저항받지 않고 60일선 걸치거나 돌파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상 모든 이동평균선 중에 제일 중요한 21선, 61선 돌파함과 동시에 이제는 추세 우상향의 시그널을 오늘 보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럼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최대 저점으로 봐야 될지 잠시부터 섹터별, 업종별, 종목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투세 논란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일단은 폐지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10달 만에 마침표를 찍는 건가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이 더 강한 모습,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오후장 동안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라고 하네요. 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증시 현황
지금 또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떤 테마에 집중해 봐야 될지 저희가 한 테마씩 차근차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테마입니다. 미디어 쪽이고요. 오늘 무비자 중국 입국 가능해지면서 이런 온기가 전반적으로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안에서는 레몽레인이 20%대 급등, 쇼박스가 10%대 급등, 큐브 엔터 역시나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기 테마 엔터주입니다. 한중 확대 교류 기대감 역시나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 역시나 중국 무비자 정책 시행과 관련된 이슈겠죠. 오늘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JYP 엔터 10% 급등, SM 7%, 하이브는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테마 여행입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강세 띄었는데요. 지금도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은 상한가 안착해 있고요. 모드투어 16%대 급등, 하나투어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상위 1등은요. 오늘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 대선 막판까지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쪽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바이오 쪽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중국 쪽 이슈와 함께 전반적으로 온기가 띄고 있습니다. 미디어 테마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중국, 한국 비자 면제 소식과 함께 관련돼 있는 업종의 밸류체인이 모두 다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요. 제가 서두에 코스닥 740을 이제는 보기 힘들 거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는요. 종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 지수에서 현재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그리고 현재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자 그러면 최대 저점에서 나올 때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중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중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도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지수 플레이를 하고요 최대 저점 다시 말해서 추세를 만들어 놓는 자리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60일선을 돌파하는 3%대 이 외국인들의 2천억 넘는 매수는요 최대 저점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미 대선을 통해 가지고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언정 지금 현재 우상향의 패턴이 보일 수 있는 아주 최대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매수에 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종목은 섹터는 미디어 쪽입니다. 오늘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 엔터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은 중국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중국, 한국 비자 면제를 통해 가지고 밸류체인이 한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디어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 분위기와 함께 레몽레인이 오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한번 기사가 나왔죠. 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자, 레몽레인 임시 주총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거뒀다. 자, 경영권 분석을 이제 종식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이제 영업과 함께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은 자 특히나 오늘 장대 양봉 24%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내일하고 요번 주에 다시 한번 더 음봉 뿐만 아니라 좀 패턴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한번 더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다시 말해서 이 밀집 패턴 이후에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고 다시 한번 더 5일선의 우상향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가지런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연일 2개월 이상 들어오면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내년에 작품 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실적 개선감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내년을 위해서 2025년 상반기를 위해서 최대 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도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롱플레이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미디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여러분들에게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미디어였습니다. 관련해서 레몽레인 스튜디오 드래곤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입니다. 오늘 지난주까지만 해도 YG 플러스의 좀 독주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그렇죠. SM, JYP 전반적으로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엔터주들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엔터 같은 경우도 충분 영향을 오늘 좀 받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YG 플러스 아파트 난리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특히나 이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충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유심히 체크해야 될 종목은, 자,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십시오. JYP입니다. 오늘 JYP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3년 동안, 2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을 보일 거냐라는 거 묻게 되면 특히나 실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2020년 작년 9월 달에 드디어 역성장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역성장이 자, 5개 분기 5개 분기, 6개 분기 가까이 역성장하게 되는데 드디어 자, 이 9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377억 원에서 380억 원의 이 전년 분기 대비 300% 성장하는 자리에서 특히 중국 영향도 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 그리고 짝다리 패턴을 통해 가지고 20일선, 60일선 모두 다 통과시키는 현 자리는 거의 변곡점의 자리에서 한 90% 정도 만들어졌고 현재 이제는 안착형 캔들이 단봉으로 나오면서 우상향 패턴의 이 추세만 만들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차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고요. 자, 단봉에서 나오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 한 캔들 15개에서 30개 정도 2개월에서 1개월 정도 기관과 외국인의 이 합계 수량이 많아지면서 20일선, 60일선 이탈이 아니라 5일선 따라가거나 아무리 잘 시장에 영향이 받더라도 20일선 눌림목까지 해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내년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꼭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자,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까지 체크하면서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자, 이 하이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터 V자 급등을 통했죠. 자, 나왔습니다. 16만 원의 이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자, 원샷으로 이 캔들 38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요 근래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요. 자, 20일선 눌림목까지 줬지만은 사실상 오늘 모두 다 통과시켰습니다. 캔들을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장대 양봉 5%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19만 6천 원 자리와 최대 저점 21선 저점이 18만 6천 원 자리에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이동 평균선 관통형 캔들을 냈습니다. 그러면 캔들이 한 12개 정도 앞에 있는 캔들을 모두 다 소화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모두 다 관통을 했다라고 본다면 손바뀜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꼭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자, 중국 무이비자 정책 시행을 통해 가지고 한중 관계 호종 기대감으로 하이브까지 그 온기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되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장기 테마 엔터였습니다. JYP 엔터와 하이브 짚어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 단기적 공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의견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입니다. 중국 무비자 정책 좀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여행 관련해서는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상한가 안착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맞습니다. 여행.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였죠? 어제 네. 무비자 이 입국 소식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자마자 중국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오늘 기대만큼
것처럼 오늘 종목들이 급등을 좀 냈고 이제는 급등 이후에 이제 밸류까지도 가미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자,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참 좋은 여행과 노란풍선은 상한가를 찍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시는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자, 모두투어는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내릴지 모를 정도로 2년과 3년 가까이 내리다가 이제는 시가총액 이 2천원까지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반의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점핑 양봉 이후에 위협고리에 망치를 달리고 있는 양봉입니다. 62선 바로 통과를 했고요. 오늘 점핑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은 단순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당장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61선이 살아 있다면 종가에 약간 잽을 친다라고 생각에 트레이딩 물량 들어가신 후에 이번 주 61선의 안착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단봉으로 행보하는 자리를 두세 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 모두 투어 매수 가능하고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행 관련 종목들을 이제는 4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면서 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종목은 당연히 하나투어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하나투어도요. 정말 많이 내렸죠. 지금 거의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7개월 동안 하락을 하다가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에서 거의 8천원까지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좀 높다 보니까 오늘 급등 이후에 차익 매도가 한 차례 나옵니다. 바스켓 차익 매도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실어서 매도가 아니라 급등하니까 알고리즘 잡혀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망치 음봉 좀 보기는 싫습니다. 피레침 음봉이니까 보기 싫고 내일 안착형 캔들 단봉이라든지 아니면 하방에서 따라오는 이동 평균선에서 여러분들 매매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중국 무비자 허용의 여행업계 화색을 띠는 모습과 함께 오늘 하나투어도 동일하게 자, 이제 따라오는 자리 이동 평균에서 매수 매매뿐만 아니라 이 롱플레이 가능한 종목으로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단기 테마 여행이었습니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관련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길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입니다. 업종 상위 테마고요. 바이오입니다. 오늘 스핀 안에서 1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투세 폐지된다라는 기대감에 개인 매매 비중이 높은 2차 전지나 바이오 쪽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정말 시장을 들어 올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상승률이 아주 큰데요. 자, 무엇보다도 바이오 2차 전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지수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당연히 바이오가 움직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기존의 주도주가 뭐였냐라고 좀 따지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 후보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되었든 현재 CDMO 쪽, 바이오 시밀러 쪽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 전반적으로 양수 겸정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시장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연일 급락 이후에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61선 파동 자리에서 눌림목을 잡힌 자리를 보게 되는데 현재 자리는 매수 가능하고요. 전고점에 107만 원에서 110만 원 한 차례 끊어낸 후에 매도 후 재매수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현재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3분기 누적 매출 3조 원 돌파를 통해 가지고 실적 걱정은 할 필요 없고요. 추세, 우상향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롱플레이 하실 분들은 오늘 정말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알테오젠입니다. 자, 달테오젠 오늘 캔들을 보시면요. 캔들 오늘 잘 읽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음봉이 나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 깊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에 관통용 캔들, 앞전에 있는 캔들, 1개월짜리 캔들 35개를 모두 다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모든 캔들에 있는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꼭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금투세 폐지 결단에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무관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업종 상위 테마 바이오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시점에서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알테오젠 쉽게 꺾이지 않대요. 역시나 또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1년 내내 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이 드디어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740을 딛고 밀집의 패턴에서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시그널, 특히나 이번 주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되고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중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만큼 좋을 때가 없죠. 이제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종목 발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데일리 스핀 차트와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확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매수에 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주식의 끝판왕은 종목 발굴입니다. 종목 발굴을 누가 쉽게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갈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밑에 보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종목 발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도주 발굴을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큰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 챌린지, 달리는 와중에 정말 여러 가지 크게 요동쳤던 우리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 10주차를 좀 기분 좋게 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별하게 더 많은 선물, 더 좋은 선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고심해서 더 좋은 종목들 발굴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중 고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3% 넘게 튀어오르는 게 앞서 확인해 보셨듯이 금투세 폐지 관련된 이슈 때문이겠죠.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도 좋은 만큼 저희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목표가 13%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종목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금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장기 포트 리뷰가 있는 날이거든요. 앞서서 이제 핫스핀 때 이제 업종 상위에서 바이오 종목들 좀 살펴보셨을 겁니다. 장기 포트 4종목 모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인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T팜의 경우에는 지금 손절 라인 92,000원 터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관점에서 진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0주차 종목들 열어볼게요. 네, 아직까지는 2종목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편입된 효성중공업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이 효성중공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전력이나 원자력 쪽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3%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수익률이 하루 만에 3.5%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몇 시간 전에 유럽에서 수주 규모가 무려 1조 원이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이제 오스테드라는 기업과 함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효성중공업 저희가 12시 기준으로 사실 산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내일 산정됐을 때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도 굉장히 발달하고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효성중공업 금요일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게요. 방산주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1년 차트를 살펴보면 정말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다가 52주 신고가를 찍고 그 이후에는 횡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이번에 3분기에는
폴란드양 천문화 K9 납품이 반영이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찍은 바가 있고요. 내년도 그리고 4분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살짝 쉬어가면서 수익률이 0.26% 마이너스권,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 종목들 수익률이 현재 합산을 해보니까요. 네, 하단에 띄어주시죠. 현재 3%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3% 주간 수익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어느덧 10주차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일단 10주차 누적 수익률 3% 정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번 주 이제 1313 챌린지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네, 그만큼 맞습니다. 또 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잘 저희가 선별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일단은 챌린지 종목 리뷰부터 한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장 11월 1일자로 편입한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오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무엇보다도 망치를 내면서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41만 원 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었죠. 그로 인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점핑 양봉을 통해 가지고 3%대 양봉을 좀 띄고 있습니다. 장중에 음봉을 띄었다가 오늘 끌어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꾸준히 좀 5일선을 타고 우상향 패턴이 당분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무엇보다도 이 국내 송배전 사업뿐만 아니라 창원 공장 내년에 상반기 그리고 미국의 엠피스 공장이 2026년 각각 완공될 예정으로 증설 효과에 따른 호실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는 무엇보다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장에 좀 자리가 좋았죠. 자, 20일선 눌림목 자리를 통해 가지고 간통형 캔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음봉이 나온 이유가 방산 관련돼 있는 업종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음봉이 나옵니다. 자, 무엇보다 시장 역량의 이 좀 반대편에 서 있다 보니 수급의 논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연일 시장 하락하고 있고 급락세에 있었던 중에 방산 관련돼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연일 상승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행보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점 매수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이 다른 이 바스켓 매매수를 통해 가지고 차익 매도, 단순 차익 매도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끌고 갈 볼 만한 종목이고, 특히 20조 클럽에 들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자, 이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방산 업종의 종목들은 단 한 종목도 버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중에 메인 종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LIG넥스는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이 강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주도주 종목에 포함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주 쭉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효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단기 포트 안에 담겨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장기 포트도 동시에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기 포트 리뷰도 좀 도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가지 종목 일단 저희가 리뷰해 보겠고요. 파트너님, 이 네 가지 종목 현재 시점에서 다 상승보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한 종목씩 좀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바이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 네. 분위기가 또 바이오에 또 집중되다 보니 또 상승부를 좀 많이 키는데, 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종목 ST팜입니다. ST팜이 역배열 상태에서 지지 캔들 나온 뒤에 지금 현재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기 위한 이 5일선의 망치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가뿐하게 좀 뚫어줬으면 좋은데요. 내일 뚫어줘도 괜찮지만 하루 만에 뚫어주고 안창경 캔들의 10만 5천 원짜리를 옆으로 행보를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최대 저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단기적 전점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 우상향의 패턴의 첫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생명보안법 수혜 전망을 받고 있죠. 미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통과가 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 후보 어떤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미국의 생명보안법은 통과 여부가 당연하듯이 보고 있고, 그를 통한
모멘텀을 받는 CDMO 쪽의 관련 주 중에 ST팜이 현재 자리를 잡히는 것은 대선 이후의 행보를 보이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녹십자 웰빙을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61선까지 왔습니다. 21선 이탈한 자리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매도 의견을 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봉의 음봉이 나오는 것은 도저히 매도 의견이 아니다. 그리고 61선 지지 캔들과 함께 눌림목이 현재 잡히는 자리에서 5일선에 올라섰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그 자리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일 아니면 이틀 안에 21선을 강하게 돌파와 함께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이오다인입니다.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 이 21선 이탈하다 보니 자, 의견을 드릴 수가 없죠. 만약에 22선 이탈할 때 세른봉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실렸더라면 오히려 더 빨리 매도를 하라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현재 21선 역배열이지만 자,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자리에서 21선 돌파 자리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이번 주에 23,000원 돌파가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액상세포의 금단 진단 기기 우리 진단 시약을 판매하고 세계 1위 체외 진단 기업이 로시와의 독점 판매를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규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1월 현재 자리는 어째 보면 내년 상반기를 위한 도움닫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은 아슬아슬합니다. 자, 거래량이 뜯기는 자리에서 자, 끊기는 자리에서 20에서 이탈 이후에 단봉으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오 분위기라면 하루만 15%짜리 장대 양봉만 나오게 되면 20에서 바로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 경구용 위암 개량 신약 리포락셀에 개발하여 중국의 판매 허가를 받은 만큼 이번에 바이오 분위기가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움직였지만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의 바이오 움직임이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번 주에 큰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화제약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기 포트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총 4가지 종목이었고요. 4가지 종목 모두 다 당장에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은 없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제 1313 챌린지 이번 10주차에 좀 편입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들어봐야 할 텐데요. 증시에 도는 활기와 함께 또 1313 챌린지에도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종목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네,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네. 이제 기업 분석 그리고 기술적 패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유바이오로직스를 다시 한 번 더 승부 종목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 말 그대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먼저 봐드린다면 시장 너무 안 좋았죠. 저번 주만 해도 금요일장만 해도 양시장 모두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는 세른봉이 속출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번 주 금요일장에 자,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목금을 모두 다 22선 개파락의 양봉을 띄면서 그 힘을 좀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과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성 올해 사상 최대치 그리고 내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률을 낼 거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낮 시간에 낭비하는 전기 저장 필요성이 커지는 ESS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의 제일 중심축이 되고 있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올해 사상 최대치 실적이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 실적이 얼마냐라고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022년도에 590억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490억,
올해 영업이익이 1,5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0%에서 230% 성장하는 가이던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 가이던스대로 가고 있냐라고 묻게 된다면 1분기 430억, 2분기 310억,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6% 성장하는 360억. 이 상태로 간다면 1,500억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추세가 끊기지 않고요.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눌림목 자리까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ESS 시장의 성장 본격화의 수혜 최대 전망을 받고 있는 서지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2025년 ESS 매출만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보고서와 함께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승부 그리고 시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성이 가파른 종목들 한해서 이번 주에 이 한 차례 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큰 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000원에 이번 주 10주차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분위기가 지금 바이오에 좀 살아나고 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왔었던 바이오의 종목들이 연일 오늘 급등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자,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 양 이후에 개파르기 양봉, 오늘 보합권 양봉에 자, 이 며칠 전이었죠. 음봉을 냈었던 10월 30일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영망치의 음봉 자리에 16,000원 자리를 오늘 돌파시키면서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졌고 현재 자리는 신고가입니다. 더 이상 매물대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분위기를 따라서 우상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고마진 제품 유비콜 S 국가 자, 출하 승인 계획과 함께 자, 영업이익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또 4분기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 자, 영업이익이 170억이 넘는 지난해 대비 3배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 걸 통해 가지고 자, 추가적인 우상향이 보일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기관과 외국인이 왜 안 빠져나가냐? 현재 시장에서 이만한 바이오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바이오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콜레라 백신 부족 현상을 통해 가지고 내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 급성장의 모습이 띌 수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500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단기적 수익이라든지 추세가 살아있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이 정도 트렌드에 맞춰지는 종목이 없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유바이오로직스를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오늘 서진 시스템과 유바이오로직스 편입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찾고 계셨다면 해당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일단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늘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뭐 미 대선이라든지 또 FOMC 회의와 같은 이런 빅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 보셔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팩트를 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팩트입니다. 자, 이번 주 큰 이벤트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시장에 이제는 거의 4년의 이 시장을 이제 만들어지는 정말 중요한 미 대선의 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관망세로 몇 개월 동안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렇지만 팩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늘 최대 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특히 외국인의 코스닥에 지금 현재 2,500억 가까이 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최대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 그를 통한 이제 이 팩트를 보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 미 대선의 불확실성 그리고 FOMC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존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뒷걸음 친다면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팩트 보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최대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섹터가 어디냐,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어디고 주도주 종목이 어디냐, 그의 섹터와 그의 업종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매수를 들어갈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있으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과 섹터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 승리의 미래를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승세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데일리 온 정구영 파트너님과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잘 유지하고 있네요. 남아있는 우후장도 대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